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응급실 야간 응급 환자 진료를 중단합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 지역과 관련된 현안 질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소멸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충북에서 잇따라 열리는 국제 엑스포를 앞두고 제천에선 엑스포 사전행사 성격의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개막했고 영동에선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이 오늘 낮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중단하기로 한 건데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호흡기와 심혈관 환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 대란이 걱정입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초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응급실 불은 켜져 있는데 오늘 낮 2시 이후로는 성인 환자는 안 받고 있고요. 지금은 119 구급차도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병원 곳곳에는 응급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응급실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낮 2시에서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 9시까지 성인 응급실 진료를 중단합니다.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나 중증 외상 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운영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야간 응급실 진료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8월에도 의료진 피로 누적을 이유로 이틀 동안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했는데 이제는 아예 매주 하루씩 쉬기로 했습니다. 교수 6명과 전공의를 비롯해 21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했는데 지금은 교수 5명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파견했던 군의관도 임상 경험이 부족해 응급실 진료가 어렵다면서 다른 부서로 옮겨갔고 채용 공고를 내도 아무도 오지 않아 응급실 전문의를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도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고 인근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 상황인데요. 이제 수요일 밤에는 아프거나 다쳐도 응급실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졌고 진료를 받더라도 훌쩍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진료가 안 되면은 대전이나 충남, 멀리 원주, 수원, 경기도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저희 응급차 안에서 계속 대기를 한다 그러면은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로 응급실을 다시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선풍기가 연결된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을 확인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당직자 인선을 마치고 2026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도당 운영 방향을 조언할 상임 고문단에는 이시종 전 충북지사와 전직 국회의원 4명, 전 충북도의회 의장 4명 등을 위촉했습니다. 또 청년과 여성, 노인 등 15개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윤리심판원 등 주요 기구 구성도 마쳤습니다. 이광희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지역을 키워드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8명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4명의 초선 의원들이 첫 국정감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민생과 지역입니다. 야당은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따져보고 여당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다선인 박덕흠 의원은 농업 분야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까지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 물가가 싸다는 말이 옛말이 됐듯 농산물 할인 사업의 지역별 편차도 살필 예정입니다. 같은 사선의 이종배 의원은 자원 개발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도울 방침입니다. 또 동해 가스전 개발과 국가 전력망 구축 등을 자원 안보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이나 미래 성장 동력, 에너지 등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선의 엄태영 의원은 부동산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 무순위 청약의 문제점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대책, 지방의 악성 미분양 등을 살핍니다. 또 중국산 시멘트 수입으로 인한 국가 기관 산업의 위기와 대기업 배만 불리는 안전운임제도 지적할 예정입니다. 재선의 이모선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역대급으로 늘어난 농민의 대출 연체와 수확기 산지 쌀값,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등 안정적인 농촌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 농업용 전기료와 재해보험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농촌 현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한 농림부 대책을 촉구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주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정권 견제와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성과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규명을 살피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충청권 급행 광역철도와 충북선 고속화 등 지역 현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석유 카르텔을 살피고 TMF 사태 대응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 해고도 점검합니다. 또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 확산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선거법 수사 등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대 의대 증원에 도지사가 관여했는지, 오송 참사 이후에도 부족한 대비 등 충청북도에 대한 질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 상권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국가적 과제에 날카로운 질의를 준비한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인 식품 사막의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식품 사막에 갇힌 농촌 주민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도 건강도 포기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 사막이 확산되면서 농촌의 소멸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농촌 마을. 하루 3번 오가던 버스가 지난달 운행을 멈췄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 불러 탈 수 있는 다람쥐 택시가 도입됐는데 주민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하루에 왕복 2번으로 횟수 제한이 있는 데다 버스는 무료인데 다람쥐 택시는 왕복 3,000원입니다.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싼 게 아니에요. 돈을 주니까. 돈을 주고 타야 되니까 오면 가면서. 그거 부담되지. 뭐 내가 버는 것도 아니고. 십리길을 걸어야 식료품을 살 수 있다 보니 93세 어르신의 밥상에는 소금에 잔뜩 절인 음식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포기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균형 잡힌 식단도, 건강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냥 닿는 대로 좀 떠먹지. 뭐든지. 그렇게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이 줄어 식료품점이 사라지고 대중교통마저 끊어지면 이렇게 사막 안에 남겨진 것처럼 점점 고립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은 영양 불균형에 노출돼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도시에서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4%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농촌에서는 5.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늘고 사회적인 고립이 진행되면서 삶의 만족도도 낮아집니다. 10개는 이제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식료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경제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과 사회적 소외가 일어날 수가 있고. 초고령화와 함께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은 또 거기에 정지 요건이 또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쪽에서 살려는 사람이 또 줄어들 거고, 그 사람이 줄어들면은 또 그러한 마트나 마켓가 또 줄어드니까 다음에 갈수록 점점 악순환이 반복돼서 사막으로 변하는 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선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올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4천만 톤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은 2,28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습니다. 지난달 시멘트 출하량도 전년 대비 30% 줄면서 올해 출하량이 5천만 톤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줄면서 제천과 단양 시멘트 공장들은 시멘트 생산 핵심 설비를 적게는 한 대에서 많게는 넉 대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용의 불안정성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충북의 고용률은 6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고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의 증가율 역시 1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서비스 산업의 구조 개선 등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한창인데요. 제천에서는 한방과 바이오 천연물의 가치를 알리는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영동 국악 엑스포는 조직위를 출범해 본격적인 국제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지역 행사 이야기 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명의 허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어이 이공기를 기리는 제례가 올려집니다. 한방 바이오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방, 치유, 포레스트의 중심 제천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한방 바이오 기업들의 제품과 천연물 정보 전시와 가수들의 특별 공연 등이 오는 7일까지 한방 엑스포 공원에서 마련됩니다. 특히 내년엔 국제 엑스포로 행사 몸집을 키우는 만큼 올해 박람회를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천연물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깊이 하고 또 그쪽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동에서는 국악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엑스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김형환 충북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56명의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정영철 영동군수가 맡았습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30일 동안 열리는데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인다라는 주제로 우리 국악을 새로운 K컬처 장르로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면 아마 세계적인 엑스포로 자리 잡지 않을까. 에딘버러 그런 축제처럼 충청북도를 알리고 영동 알리는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교육에서 찾으려는 프로젝트가 충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충주시와 교육지원청, 충청북도 교육청 등은 우수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이 함께 노력을 약속하는 미래교육도시 충주를 선포했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는 출발점이자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선포는 충주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의 교육발전 특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강연, 충주시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지난 5월 진행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충북도 내 객실 2,40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시 도내 숙박시설 예약자들에게 발급된 할인 쿠폰 가운데 2만 원을 지원했으며 준비한 쿠폰의 96%가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도내 숙박시설의 객실 판매 금액은 총 2억 9,7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1일부터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이 종합 8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출전 선수와 관련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단식에서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60개 등 200개의 메달을 따내 한 자리 순위에 오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양궁 3관왕 김우진 등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충북 출신 대표 선수 6명을 포함해 1,6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합니다. MBC 충북 창사 54주년 기념식이 오늘 청주 가경동 사옥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태문 MBC 충북 사장은 창사 이래 지역 주민의 삶에 깊게 뿌리 내리며 충북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변함없는 사랑을 준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